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장 중에 신장을 하겠습니다. 신장이라고 한다면 선천지 본으로 우리 생명이 탄생되는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후천에서 우리 생명이 자양되고 길러지는 것은 비장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신장에 근원한다. 또 태어났을 때 그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받아서 그 생명의 근원이 되고, 또 그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천지 본이고 원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을 관장하고, 심장은 혈을 관장하고, 그런데 또 정도 더 굳어지면 뼈가 되고 골수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명문상화요, 수화요, 이렇게 좌신, 우, 명문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이 현대의학에서 비뇨기계에 없는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장은 오행으로 쓰다. 신장과 방광은 오행으로 쓰이고, 육경으로는 소음군화입니다. 소음군화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심포에서도 언급했었고 심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음은 표기고 군화는 본기죠. 이렇게 표기가 음이고 본기가 양이다. 음양이 다를 때는 병은 정본정표한다. 그래서 음으로도 가고 병이 진행될 때는 양으로도 간다. 심장은 수기 때문에 수소음 심은 수는 양이고, 기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인 정신적인 즐거움, 희열, 기쁨, 깨달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족소음 신장의 군화라고 하는 것은 남녀간의 사랑, 육체적인 열정, 뜨거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어떤 속불, 알불 같은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물질적인 형태가 있는, 감각이 있는, 그래서 족소음, 족은 음이고 또 물질이고, 그래서 어떤 불감증이라든지 육체적으로 즐거움이 없다든지 이랬을 때 족소음 신장을 다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족소음 군화는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감증 말씀드렸는데, 어려서는 소음 군화라는 것이 간지러움인데, 나이가 들면 그것이 이 성감대로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족소음 군화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불감증, 마비가 됐다든지 이랬을 때 특히 치료하고,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 식욕, 성욕 이런 것이 있는데, 수면로 어떤 육체적인 불만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것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신장침을 놓게 되는데, 족소음 신장은 그래서 가장 민감한 부위로 경락의 흐름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 숫자도 27혈로 27화, 오행으로 쓰이면서 육경으로는 화다. 이 음양의 균형을 아주 조화롭게 맞춘 장부인 것입니다. 심소장 중에 소장은 오행으로 화이고 육경으로는 태양 한수죠. 마찬가지로 횡경막 아래에서 족소음 군화, 또 장부는 아래에 있지만
심장과 표리 관계를 이루는 소잔이 19혈로 하도낙서상을 이루어서 동양 철학에서 상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10수를 쓰지 않죠. 그래서 그렇다면 9혈. 그래서 완골태계로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하의 사관을 이루는 장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침구학을 공부할 때 처음에는 단순히 신장과 방광은 오형으로 쓰다. 신장도 수다. 그래서 무조건 수라는 개념만 생각하고 처음엔 치료하기 쉬운데 그렇게 해도 약 50%는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뭐 더 많이 볼 수도 있죠. 왜냐? 침구학이 워낙 훌륭하고 침이 위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치료하지 않아도 효과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하 양쪽으로 두 개, 우리 자동차의 엔진처럼 양쪽에 두 개가 작용을 해서 현대의학의 비뇨기계에 무기질을 접수하고 혈액을 걸르고 쓸데없는 걸 내보내고 이렇게 많은 기능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또 신장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구체가 망가지면 다시 또 회복되지 않는 치명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뭐 이식한다든지 또 최근에는 어떤 음식으로 인한 문제가 많아서 다량의 염분을 섭취한다든지 또 조미료, 화공식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구체에 문제가 오면 어떤 투석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바로 쓰러질 때까지도 그 증상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면 좋은데 흔히 우리가 동양의학에서 단전에 뜸을 뜬다든지 혹은 잘 알고 있는 삼윤교의 수시로 건강으로 혹은 신유에 이렇게 뜸만 몇 번씩 떠더라도 그러한 심각한 질병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상체질에서 이재만 선생의 사상체질에서 소음체질, 사상 중에 태양, 소양, 양명은 육경이고 태음, 소음체질이 있는데 특히 소음체질은 손발이뇌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체질로서 우리 한국인들의 소음체질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족소음 신장 단전에 뜸을 뜨고 혹은 인삼이나 이런 열성식품을 드신다면 많은 신장병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신장에 도움이 되는 경고, 복류 혹은 태백, 원열 혹은 수하의 사관인 완골태계만 쓰시더라도 신장은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또 가벼운 이명이라든지 초기 특히 이제 요통, 신어요통 남자든 여자든 대부분이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신장의 원인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친구대전 비결혼과 임상실제에서는 요통을 약 25가지 이상으로 종류를 나누어서 자요통론에 나와 있는데 약 7, 8알은 신장의 문제로 유발된다. 왜 그러냐? 신장이라고 허리나 무릎은 신지부다. 신장에 관장하는 사령부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신장이 튼튼해야 우리 인간의 직립보행을 하는 허리가 튼튼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행으로 쓰이고 육경으로 소음분하다.
무릎이 시렵다든지 추위를 잘 탄다든지 또 여름에도 발이 시려워서 양말을 신는다. 전부 다 신장을 다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을 관장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핵심은 모든 정을 최대한으로 고도화시킨 것이 바로 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정자부족증으로 인해서 임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신호,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원기,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남녀가 만나서 수화가 부딪혀야 생명이 태어나는 것인데 신장은 외신, 생식기는 외신이다. 신장이 밖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신장이 근본적인 것은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선천지 본이고 작강지관이요 기교가 출현한다. 이렇게 다 연계되는 이론인 것입니다. 튼튼하게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또 후천적으로는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종의 원인으로 또 함부로 정을 낭비한다든지 또 과도한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해서 체력이 고갈이 되면 원기가 떨어지고 정력이 부족해져서 질병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허리가 아프고 오랫동안 서 있지 못하고 힘이 없고 만성 피로라든지 눈이 침침하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신장은 골수를 관장한다. 골을 주관하고 또 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표현된 기운이 귀다 해서 이명이라든지 귀가 얇거나 작거나 이러면 선천적으로 신장의 기운이 약하다 하는 것이 전부 다 원기. 그 다음에 뼈, 이 원기, 입체적인 것과 평면적인 원은 바로 이 원이고 신장의 근본적인 선천지기로부터 받는 에너지 원을 원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기를 통해서 우리가 후천적인 후천지기의 곡기, 선천지기로부터 받은 부모로 받은 기운이 새롭게 우리 몸에서 융합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서 장정하고 그것이 뼈로도 되고 다시 또 정해서 진액으로 가장 정밀로운 것은 뇌로 올라가서 골수를 보충시키고 그래야 치매도 생기지 않고 기억력도 좋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신장은 그런 정이 충만해야 지구력도 있고 의지소존자 어떤 의지를 뜻을 오래 갖고 있는 것이 뜻이 된다. 그래서 지구력, 원기가 좋고 정이 충만하고 뼈가 튼튼해야 지구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의지가 약하다, 오래 서 있지 못한다,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이 전부 다 의지와 또 마음은 있어도 체력이 약하면 오랫동안 그 뜻을 갖고 있지 못하고 몸도 어떤 자세를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전부 다 그렇게 되고 또 의지가 약하면 작은 어떤 외부의 이상한 거에도 잘 놀래고 경은 외부로부터 갑자기 놀라는 것을 그건 방광이고 방광이 주관하는 것은 놀람이고 두렵고 무섭고 서서히 내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마음의 약한 것은
공이라고 하는데 그 신장이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을 인자도 된다. 오욕칠정이 장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있는데 지난 장부에서도 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하는데 신장은 참을 인자다. 인내, 그 의지, 그 다음에 공포 다 연계되는 심리적인 그런 용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할 때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 지금 세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밖에 나가서 두렵고 어떤 사업을 해도 두렵고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대인 공포증이 생기고 기피증이 있고 공황장애 이 모든 것이 다 신장에서 관장하는 것입니다. 신허일 때는 심장도 그렇지만 밤에 어두운데 유난히 무서워서 못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전부 다 신장과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한두 끼만 먹어도 어떤 정이 충만하지 않으면 밤에 전봇대만 봐도 사람으로 보이고 나무가 흔들리는 것이 귀신처럼 보여서 놀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론 공부할 때 우리 사부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신병을 식전대구탕으로 고친 적이 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 물으니까 우리가 두세 끼 굶으면 동그라 보면 빵으로 보이고 어떤 나무만 봐도 사람으로 헛것이 보이는 것은 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시면서 식전대구탕을 줬더니 치료됐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서 의지나 스스로가 그런 원기의 불량으로 이렇게 정신적인 것까지 약해져서 자꾸 의지가 약해지고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신장이 허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다든지 의지가 약하다든지 참을성이 없다든지 그래서 한 번은 신장이 약한 분한테 오래 참고 사셨군요. 남 모르게 했더니 그걸 어떻게 아느냐. 신허인 사람은 오래 참고 살아서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임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신장을 튼튼하게 하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해독 사구체에서 혈액을 거르고 필요 없는 것은 내보내고 사실은 필요 없다고는 하지만 신장에서 거른 것도 방광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지만 일단은 내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진액인 것이죠. 우리 몸 밖에 나갔을 때 우리가 더러운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것이죠. 몸 바깥에 나가기 전까지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진액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변 다시 흡수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있어서 두 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생명을 만드는 장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작강기관이요 기교가 출현한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신장이 작강기관이냐? 간도 아니고 간은 장군기관이라고 했지만 신장은 작강기관이다. 그렇습니다. 튼튼하기도 하고 변화가 무쌍하죠. 또 작강을 해야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장이 바깥으로 드러난 외신이 생식기가 기교가 얼마나 좋으냐. 테크니컬한 그 기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교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신장이 튼튼하면 요리를 잘한다, 손재주가 좋다 하는 것도 다 그러한 아주 미세한 그런 감각이 뛰어나고 예민하고, 특히 남자의 생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만드는 원초인 것이죠. 원기가 약하면 그렇게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배워보면 건반이 88개죠. 바이엘을, 기초 바이엘은 기초를 떼고, 또 뭐 피아노 소곡집을 하고 체르니 30번 40번을 하는데, 가장 테크니컬한 것 중에 하나가 소나티네도 있고 소나타도 있지만 101번 그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급이 지나고 중급이 올라갈 때, 이 미소년에서 사춘기 청년으로 넘어갈 때처럼 그 테크닉을 완성하는 데는 그 신장의 그 묘한 참 신비로운 그런 작용이 있어야 생명이 태어나고, 여자는 그 대신 자궁에서 사람을 만들고 창조하는 위대한 신과 같다. 그래서 모계가 있고, 그렇게 종교에서도 성모 마리아를 우상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잡강기관이요 기교가 출현한다, 정력이 부족하다, 발기불능이 있다, 전부 다 신장을 치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와 같이 작강이 돼야 된다. 흔히 골다공증이 있고 뼈가 약하고 나이가 들면 살짝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고 뭐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경험했습니다. 아일랜드 가보면 날씨가 많이 흐리고, 맑은 날보다는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더 많은데, 거기에 노인들은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실제 경험했는데, 나이가 들면 그런 살짝 넘어지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장의 골수, 뼈가 약한 것은 신장의 원기가 부족한 원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침도 좋고 뜸도 좋지만 나이가 들면 보약도 드시고 한약도 드시고 건강식품도 드시고 적당한 운동과 함께 식이요법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침등으로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양제도 필요하고 균형 있는 식사와 또 가끔 일시적인 에너지와 정을 보충할 수 있는 건강식품도 중요한 것입니다. 신장과 방광은 표리관계다. 방광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장은 오행으로 쓰고 육경으로 소응분하고, 방광은 육경으로 태양 한수이면서 오행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방광은 67열로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혈압이나 열성질환, 이 특히 화해 시대에 다 급하고 빨리빨리 하고 미디어, 정보통신 다 급한 세상입니다. 또 늘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어디 가나 텔레비전을 보고, 다 화해 시대인데 방광이 21세기에 더 많이 치료해야 될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내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원기가 약해질 때는 방광보다는 따뜻한 물과 같은, 방광이 찬물이라고 한다는
실증에 또 젊은 사람들한테 허리 아플 때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신장은 허증에 허열이라든지 허성 질환에 허열성 질환에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이면서 하기 때문에 조화로워서 아무리 써도 허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방광경은 허리의 경락으로 유주가 되어 있고 족소음 신장은 복부로 인맥 바로 옆으로 올라갔습니다. 27열로 쭉 이렇게 용청령곡 태계일 복륜교선 축빈실 쭉 해서 올라가지만 방광은 우리 인신에서 약 50%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방광1선 제2선까지 담당하는 그야말로 막강한 우리 용을 상징하고 있는 경락유주 형상이 우리 몸과 같이 전체를 관장하는 약 50% 담당하는 방광과 표류관계로서 신장과 방광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다면 병에 조금 과하게 말씀드린다면 7, 8알은 고칠 수가 있겠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장은 허리와 무릎은 신장의 부다, 사령부다. 따라서 허리병, 다리병, 그 다음에 이 복강, 하복부, 하초, 부인병, 비뇨기계, 산부인과 전부 다 신장이 주관한다. 엔진으로서, 양쪽으로, 수하로서, 또 명문화로서. 명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봤을 때 심장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있고 이렇게 되지만 어떤 단계를 지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갖게 되면 심장보다는 작강지관이요 기구가 출하는 실제적으로 불을 튀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가 힘을 받아서 작용을 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열정이 일어나서 불꽃을 튀겨주는 것, 제2요추 국돌기와 명문열, 양쪽 신장의 수화, 좌신 우명문, 그 중간에서 자동차의 엔진을 키로 탁 틀어주듯이 처음으로 작동을 시켜줘야 자동으로 엔진이 돌아가듯이 이 명문상화는 이 동양의학의 가장 신비로운 어떤 보이지 않는 작용, 그 용어, 우리 동양의학에서 명문상화 군화만 안다면 어떻게 한의학에 감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신장의 기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3초는 3초 장부 시간에도 하겠지만 펼치면 12리요. 다시 줄이면 상초, 중초, 하초, 심폐, 중초, 간담비, 하초, 신방광. 다시 하나로 하면 일원이다. 양지 원열로서 전체를 다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장부이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사랑의 감정이 혹은 어떤 성욕이 일어날 때 그 뜨거운 처음에 발동의 기능은 바로 명문상화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도 노인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었는데 나이가 들면 누구나 조금씩 시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청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귀가 어두워지고 이명이 있고 혹은 뇌명까지도 골수가 약해서 뇌명이 오는 것이죠.
골 속에서 소리 나는 거.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귀가 울리고 잘 안 들리고 보청기를 끼고, 어떤 사람은 90이 돼도 돌아가실 때까지 보청기 필요 없이 사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신장의 원기 차이다. 정신적인 피로, 육체적인 피로에 직업적인 일 혹은 생활에서 오는 세상에서 말하는 팔자소관일 수도 있겠지만, 건강으로 봤을 때는 신장의 허실에 달려있다. 그래서 귀가 튼튼하고 또 색깔도 신방광 오행으로 쓰기 때문에 약간 검은 듯 하면서 윤택이 난다면 선천지 본으로 튼튼하게 태어난 것이고, 또 이빨도 겉으로 드러난 유일한 뼈가 이빨인 것처럼 이빨이 튼튼하면 신장이 튼튼하고, 또 귀도 잘 들리고 이명도 없고 하면 신장이 튼튼하다, 약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신장의 상징동물이 쥐인데, 쥐는 머리가 작으면서 엉덩이가 크고, 쥐가 새끼를 낳으면 다시 새끼를 낳기 전에 새끼가 자라서 자기 새끼를 낳을 정도로 신장의 기능이 뛰어나고 막강한데, 흔히 예전에는 속설에 여자는 지상을 해야 좋다, 즉 머리보다 엉덩이가 하초가 발달해야 자식이 튼튼하고 자식을 잘 낳는다 해서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신장이 좋아야 된다. 그만큼 신장의 기능이 튼튼해야 어떤 후세를 만드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래 걷고 허리가 튼튼하고 무릎이 튼튼한 것은 선천적인 것도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흔히 절운동도 하고, 혹은 팔단금이라든지 육자결이라든지 이렇게 전통적으로 고전에서 내려오는 어떤 양생법이 있는데, 시간이 없고 바쁜 시대라고 한다면 집안에서 가볍게 러닝머신도 좋겠지만, 간단하게 절운동도, 특히 무릎 꿇는 자세라든지, 이게 다 신장의 원기를 도와주는 운동이자 양생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시간이나 전문적인 어떤 기관에 가서 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수련, 명상이나 기공수련이나 동공으로서 절운동도 한다면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허리병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